우리 식탁의 주역인 마늘, 들깨, 시래기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치매 예방, 혈관 강화, 관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대장입니다. 세 가지 천연 보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법과 놀랍게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극조합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1. 마늘 섭취법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알리신의 힘. 마늘은 일회백리라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8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핵심 성분인 S-알리시스테인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마늘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1-1. 마늘 효능을 18배 높이는 황금의 조리법.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했을 때 항암 성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핵심은 열처리 과정에서 강력한 항암 및 치매 예방 물질인 S-알리시스테인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가열 효과의 비밀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늘을 120일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 대비 18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끓는 물에 30분 삶았을 때 4배가량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온에서 장시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마늘밥 실천. 바쁜 일상 속에서 마늘 효능을 가장 손쉽고 꾸준히 높이는 방법은 마늘밥입니다. 밥을 지을 때 1인분당 마늘 34쪽을 넣어 함께 취사하십시오. 마늘의 유효 성분이 밥과 함께 고르게 섭취되어 효율적입니다. 현미와의 시너지. 마늘밥에 현미를 추가하면 영양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미 속 티아민 성분과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이 시너지를 일으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및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보약. 밥상이 완성됩니다. 흑마늘의 재탄생. 마늘을 장시간 숙성시킨 흑마늘 역시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숙성 과정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S-알리시스테인 성분은 생마늘보다 5배 증가하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도 4배 이상 풍부해집니다. 이는 소화 기능 개선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마늘. 올리브유. 절인 마늘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서 매운맛과 위장 자극을 줄인 후 소독된 병에 담아 올리브유에 절여 보관하십시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및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치매,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탁월한 혈관 보약입니다. 1-2. 버리면 안 되는 마늘 껍질의 반전 효능.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지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훨씬 뛰어난 영양소를 품고 있어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양 농축 비율. 놀랍게도 마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진에 따르면 마늘 껍질 추출물이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심혈관 건강 및 비만 예방. 껍질 속 풍부한 폴리페놀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식이섬유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흡수를 막아 체지방 제거 및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기름 없는 팬에 볶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열을 가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볶은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마늘 껍질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1-3. 마늘의 효능을 도구로 바꾸는 상극 음식 조합. 마늘이 가진 좋은 성분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조합이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빵. 특히 마늘빵빵의 주성분인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와 비만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마늘이 발라져 있다 해도 빵 자체의 해로움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밀가루의 글루텐은 소화 불량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꿀마늘. 마늘과 꿀은 전통 문헌에서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될 정도로 둘 다 체내에 열을 일으키는 뜨거운 성질을 가집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열독으로 인해 눈충혈, 두통, 피부 트러블, 심지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및 암 환자는 혈당 문제와 체질 악화를 고려하여 꿀마늘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설탕 가득한 장아찌. 튀긴 마늘. 설탕이 과다하게 함유된 마늘 장아찌는 혈당을 급상승시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뇌의 기억력 담당 부위인 해마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이로운 항산화 물질을 파괴하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함으로써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한 마늘은 매운맛을 중화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쌈채소와 함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1-4. 마늘 섭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 마늘의 강력한 효능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혈전 용해제 복용자. 마늘은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등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이 마늘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장이 민감한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대장 활동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2. 들깨. 뇌와 관절을 지키는 식물성 오메가-3 폭탄. 밭에서 나는 오메가-3라 불리는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ALA 함량이 지방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ALA는 체내에서 뇌와 혈관 건강의 핵심적인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2-1. 뇌신경 보호와 치매 예방의 핵심. 들깨의 ALA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독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 및 학습 능력 강화. ALA가 전환된 DHA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예방 기전. ALA는 뇌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주로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2-2. 관절, 뼈, 심장 건강을 한 번에 잡다. 들깨는 뇌뿐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관절염 완화. 들깨 속 ALA는 체내에서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천연 진통 소염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뼈 건강. 칼슘의 보고. 들깨 백지에는 약 39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중년 이후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 및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 및 심장 강화. ALA가 전환된 EPA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연어의 5배 이상입니다. 장 및 췌장 건강.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들깨의 루테올린 성분은 인슐린 반응도를 높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고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빈혈 개선. 들깨 백지에는 시금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철분약 14mg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 B는 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작용을 도와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2-3. 들깨 효능을 지키는 산패와의 전쟁과 올바른 섭취법. 들깨의 가장 큰 약점은 열에 약하고 산패기름이 변질되는 것과 쉽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보관과 섭취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들기름 선택 및 사용법. 들기름은 오메가-3 파괴가 적은 저온 압착생 들기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리 시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난 후 첨가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 보관법. 들기름은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산패 속도를 고려하여 개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래 보관하는 팁. 참기름에는 산패 방지 성분인 세사몰이 있어 들기름 78에 참기름 23 비율로 섞어 보관하면 산패 속도를 늦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들깨 섭취 권장. 들기름만 먹으면 껍질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파는 산패가 빠른 들깨가루보다는 통들깨를 구매하여 먹을 만큼만 믹서에 갈아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시래기. 뼈와 장, 혈관을 청소하는 겨울철 보물.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주던 전통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응축되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1. 뼈 건강과 장내 환경 개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4배가량 농축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K에 보고 시래기 백지당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높으며 뼈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손실을 막는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 생성을 도와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 청소 및 유익균 환경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내 세균총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2. 간 해독과 혈압 조절 능력. 시래기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천연 해독제 역할도 수행합니다. 간 기능 강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 작용을 지원하고 간 기능을 강화합니다. 간은 알코올, 지방, 환경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시래기 섭취는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안정 및 혈관 강화. 시래기 속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연구 결과 시래기를 5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3-3. 시래기의 찰떡 궁합 조합. 시래기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실 때 맛과 영양의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된장의 유산균과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 조합입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두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시래기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훌륭한 조합입니다. 버섯. 비타민 D와 칼륨이 풍부하고 항암 물질이 많은 버섯은 시래기와 함께 면역력 강화, 뼈 건강, 혈압 조절 효과를 높이는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밥에 넣어 지은 시래기 버섯밥을 추천합니다. 3-4. 시래기 섭취 시 주의사항. 시래기의 강력한 효능 때문에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이 민감한 분들이 과식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장을 과하게 자극해 복통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들깨, 시래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여 뇌와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